지난 주말 태풍 다나스의 여파로 전남도 곳곳에 상흔을 입었습니다. 본격적인 복구 작업이 시작됐는데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태풍 다나스는 내륙을 관통하지 못하고 소멸했지만 곳곳에 피해를 남겼습니다. 8월에도 태풍이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순천 자원봉사센터장 채용과 관련된 잡음에 대해 허석 시장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허 시장은 법령 해석에 착오가 있고 업무가 미숙한 결과라며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장흥의 한 고등학교가 특성화고에 선정됐습니다. 부사관을 전문적으로 육성하는 국방부 전문기 학교여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 제5호 태풍 다나스의 여파로 전남 지역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는데요. 비가 그치고 날이 개면서 본격적인 복구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전남 목포시 석현동에 있는 산비탈입니다. 토사가 쏟아지는 걸 막기 위해 쌓아둔 모래주머니가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태풍 다나스의 여파로 폭우가 쏟아지면서 집안이 약해진 겁니다. 비가 그치고 현장을 찾은 목포시청 관계자들.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파악한 뒤 예산을 확보해 조만간 복구 작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런 급경사지 또 재해가 예상되는 어떤 지역의 예산 확보를 위해서 어떤 행안부라든지 중앙의 어떤 지정 고시가 돼서 국비 또는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함께 협력해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본격적인 복구 작업도 시작됐습니다. 이 폭우 때문에 수초가 떠내려와 배수 관문이 막혀버린 하천. 여수에선 중장비를 동원해 수초를 걷어내느라 하루 종일 진땀을 흘렸습니다. 전남 동부권은 연일 쏟아진 폭우 때문에 서부권보다 피해가 더 컸습니다. 최대 400mm 넘게 물폭탄이 떨어지면서 농경지 대부분이 물에 잠겼고 곳곳에서 침수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폭우 피해가 발생한 농경지는 이 빗물이 빠져나가면서 대부분 복원됐지만 일부는 피해가 여전한 상태. 물속에 있으면 벼가 죽지. 한 지금 3, 4일 지금 침수가 돼가지고 많이 나와버려 이게. 직접 피해 현장을 찾은 김영록 전남지사는 현황조사와 더불어 신속한 복구 작업을 주문했습니다. 전라남도는 피해 현황을 추가로 조사해 응급복구가 필요한 지역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주택 침수 1동, 농작물 1,032헥타, 도로 유실 10건, 하천시설 2건, 소규모 시설 31건 등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국비는 지원을 받지 못하고 전액 시군비로 복구할 예정이며 금년도 내에 개선 복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예년보다 이른 시기에 한반도에 상륙해 곳곳에 상흔을 남긴 태풍 다나스. 조만간 비 소식이 또다시 예보된 만큼 집중호우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지난주 태풍 다나스 북상 소식은 지역민들의 가슴을 졸이게 했습니다. 태풍이 휩쓸고 간 자리에는 어김없이 피해 흔적이 남고 안타까운 인명피해 소식도 들리기 때문인데요. 전남과 전북 지역을 통틀어 역대급으로 손꼽히는 태풍을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2년 8월에 발생한 태풍 루사. 중심 기압 960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35m/s의 대형 태풍으로 전남 고흥과 순천, 전북 남원 지역을 정통으로 관통했습니다. 강한 돌풍과 함께 평균 300mm 이상의 물폭탄이 더해지면서 전남과 전북에서만 21명의 사망 실종자가 나왔고 전국적으로는 사망자 246명, 이재민 6만 3천여 명이 발생하면서 정부는 특별 재난 지역을 선포했습니다. 재산 피해도 상당했는데 태풍 피해 복구 비용으로만 5조 3천억 원이 투입되면서 규모를 실감케 했습니다. 우리 지역민들에게는 끔찍하고 가슴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무섭다니 막 아이고 이거 죽냐 사냐 그랬지. 죽냐 사냐. 막 저 밑에 막 집이 떠내려가서 사람이 죽었다고 자꾸 소문은 나고 여기도 저 막 산이 오고 그러니까 산태가 나서 그냥 막 사방돼서 그냥 막 내려오고 야당인데 아이고 무섭대. 무서워. 나 이리만 나가 여기서 나서 여기서 컸는데 그래도 그런 걸 처음 봤네.
비교적 최근에 발생한 태풍 볼라벤과 덴빈의 피해도 상당했습니다. 볼라벤과 덴빈은 5일 간격으로 북상했는데 전남과 전북 지역에 6명의 사망자가 나왔고 7천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태풍 볼라벤으로 인한 복구 작업이 진행되자마자 태풍 덴빈이 덮치면서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태풍 영향권에 들었을 때 특히 외출은 가능한 자제하시고요. 가족들과 전화통화를 자주 하면서 안전지대로 대피하셔야겠습니다. 또한 하천변 둔치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은 높고 또 안전한 지대로 미리 옮겨주셔야 하는데요. 지하 구간을 이동할 일이 생기신다면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우회 도로를 찾아서 우회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입힌 태풍은 평균적으로 8월 중순에 집중됐습니다. 올해도 태풍이 몇 차례 더 북상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철저한 안전점검과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태풍 피해에 대한 긴장감은 당분간 계속 유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상청은 앞으로 8월까지 태풍이 우리나라로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이진철 기자입니다. 지난주 우리나라로 상륙한 태풍 다나스처럼 앞으로 태풍은 더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1981년부터 2010년까지 태풍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7월과 8월 전체 태풍 발생 수는 3.6개와 5.9개이지만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 수는 0.9개와 1개입니다. 북서태평양 지역에서 올해 현재까지 5개의 태풍이 발생했으며 한반도에는 제5호 태풍 다나스 1개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기상청은 태풍 발생 빈도가 예년 수준을 보이면서 8월까지 태풍이 더 올 수 있다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다가올 태풍에 대비해 철저한 사전 점검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농작물과 시설물은 강한 바람과 많은 양의 비로 인해 피해를 볼 우려가 큽니다. 원활한 물 빠짐을 위한 배수로를 확보하고 시설물의 경우 단단히 고정해둬야 합니다.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물은 침수된 하우스는 신속하게 배수를 하여 주시고 작물이 고온 피해를 받지 않도록 환기창을 신속히 개방하고 깨끗한 물로 농작물을 씻어주고 병충해 방제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태풍 경보 발령 시 농작물과 시설 등 점검을 위한 외출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움직여야 할 경우 전봇대와 송전탑, 축대 등에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방송과 기상청 등을 통해 태풍 경로와 같은 변화하는 기상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여름철에 한반도를 찾아오는 불청객하면 가장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것은 바로 태풍이죠.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도 태풍은 여전히 무섭기만 합니다. 행정당국과 지자체가 태풍을 대비해 비상대비 체계를 가동한다고 되는 일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개개인이 긴장을 늦추지 말고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점이죠. 그리고 TV나 인터넷 등을 통해 태풍의 이동 경로와 전망을 충분히 숙지하며 안전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연재난을 예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연재난을 대비하지 않으면 재난이 발생한 후 조치는 이미 늦었습니다. 철저한 재난을 대비하는 것은 아무리 과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태풍의 피해가 예상보다 작다고 괜한 호들갑만 떨었다는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는 편이 강한 비바람으로 인한 대형 재난을 맞이하는 것보다 훨씬 낫기 때문이죠. 자연재해인 태풍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태풍 발생 시 주의사항은 잘 숙지하며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순천시 자원봉사센터장 채용과 관련해 허석 시장이 공개 사과했습니다. 허 시장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정환 기자입니다. 허석 시장이 굳은 표정으로 단상 앞에 섰습니다.
시민사회단체와의 갈등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했습니다. 아울러 근본 자원봉사센터장 채용 논란이 관계 법령 착오 해석 및 업무 미숙 등으로 빚어진 결과라고 보여지지만 결국 모든 책임은 임명권자인 순천시장에게 있음을 통감하며 다시 한번 그동안 시민들에게 혼란 등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순천시는 감사원 통보 내용이 의무사항인지 자치단체장 재량인지 법률 전문가마다 해석이 달라 조치가 늦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자원봉사센터장의 자격 요건이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해당 센터장의 자원봉사 경력 기관이 순천시에 등록된 봉사단체가 아닌 만큼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채용 취소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허 시장은 센터장의 사직서 제출과 시민사회단체의 지속적인 사과 요구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됩니다. 시민들의 의견과 시민사회단체들의 그 의견들을 시간이 좀 걸렸지만 존중하고 풀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행정의 태도에 대해서 저희들은 좀 진정성 있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풀뿌리 자치 행정을 민주주의적 방식으로 진행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순천시는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는 자원봉사센터의 독립성을 위해 근본 대책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법인 설립을 위한 조례를 마련하고 이사회를 꾸려 올해 안에 신임 센터장을 선임한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종환입니다. 군 특성화고등학교라고 들어보셨나요? 국방부가 전문계 고등학교를 통해 전문부사관을 육성하는 일종의 프로그램인데요. 장흥 정남진 산업고등학교가 전남에서는 처음으로 군 특성화고에 선정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송효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장흥의 한 전문계 고등학교. 방학인데도 학교 안이 시끄럽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작업복으로 갈아입은 학생들의 실습이 한창입니다. 이들은 다름 아닌 전문기술 부사관을 준비하는 학생들입니다. 지금 자동차랑 배우고 있는데 배워서 기술 부사관으로 하려는데 학교에서는 그 전차, 기관 특공 부사관 이런 걸로 보낸다 해서 일단 둘 다 열심히 배워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학교에서 차체 수리 기능반 그리고 학교에서 자동차 정비 등등 여러 가지를 배우고 있고 선정된 군 특성화고 기갑 조종병이니까 기갑에 대한 것도 미리 알아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남진 산업고등학교가 전라남도에서는 처음으로 국방부 지원 사업인 군 특성화고로 선정됐습니다. 분야도 기갑 조종 부사관 육성입니다. 이번 선정으로 학교는 매년 국방부로부터 연간 1억 원을 지원받게 되며 학생들에게는 1인당 연간 장학금 50만 원과 피복비와 실습비 110만 원이 함께 주어질 예정입니다. 현재 기계 자동차과 2개 반 가운데 1개 반이 대상이며 현재 2학년인 학생부터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2학년 학생의 경우 내년부터 1년간 기술교육은 물론 청소년 리더십 과정 등을 거쳐 졸업과 동시에 입대해 전문하사로 의무 복무하게 됩니다. 3년간의 의무 복무 중 학비가 지원되고 EMU 대학에 진학해 전문 학사나 학사학위 취득도 할 수 있어 안정적 취업과 병역 문제, 대학 진학까지 모두 해결 가능합니다. 전역 후에는 본인 희망에 따라 장기 부사관이 되거나 방위산업체 취업도 가능합니다. 이번 선정으로 학교도 큰 고민을 덜었습니다. 지속적인 학생 수 감소로 학급 편성까지 조정해야 했지만 이제는 반대로 늘려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농어촌 지역에 위치한 열악한 교육 환경을 극복하고 병역과 취업 및 진로 진학의 확실한 꿈을 심어주는 학교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남에선 처음으로 군 특성화고에 선정된 정남진 산업고등학교. 농촌학교의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혜창입니다. 검찰이 허석 순천시장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허 시장은 과거 신문사 대표로 재직하면서 2006년부터 6년 동안 지역신문발전기금 1억 6,300만 원을 지역신문발전위원회로부터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허 시장이 대표로 있으면서 인턴 기자 등의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속여 발전기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허 시장과 함께 편집국장 A씨와 총무 B씨도 사기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허석 순천시장이 검찰 기소와 관련해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허 시장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자신을 고발한 A 전 시의원이 당시 기자로 일하면서 활동비 일부를 신문사에 후원했는데 10여 년이 지나 후원이 아닌 신문사가 횡령한 것처럼 고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허 시장은 이번 사건이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자신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쟁점화됐고 당선 뒤에 고발한 사건이라며 악의적인 공격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허 시장은 이유를 떠나 시민에게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며 재판을 통해 정의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수 해상에서 경유 96리터를 유출하고도 신고나 방제 조치 없이 자리를 떠난 유조선 선장이 붙잡혔습니다. 여수 해양경찰서는 지난 21일 밤 8시쯤 돌산읍 우두리 무량장에서 유조선에 기름을 공급하다가 해상에 경유 96리터를 유출시킨 혐의로 선장 63살 K모 씨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22일 낮 1시 20분쯤 국동 수변공원에서 해상에 기름띠와 기름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방제 작업을 완료할 상태입니다. 해경은 해상에 기름을 유출했을 경우 지체 없이 해양경찰에 신고해 초동 방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응급 환자를 병원으로 옮기는 닥터헬기 계류장이 신안군 앞해읍에 조성됐습니다. 응급의료 전용인 닥터헬기의 계류장은 18억 원을 들여 지난 1월 공사를 시작해 지상 2층 규모로 준공됐습니다. 일명 날아다니는 응급실로 불리는 닥터헬기는 인공호흡기 등 의료 장비 18종을 갖추고 있으며 모두 4명이 탑승해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동안 닥터헬기는 목포에서 운항해왔으며 섬 지역 1,800여 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오늘 10월로 개통이 연기된 목포 해상케이블카 개통 시기가 한 달 정도 앞당겨질 전망입니다. 목포시는 최근 사업 시행자인 목포해상케이블카 주식회사와 협의를 거쳐 개통일을 오는 9월 6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업체 측은 최근 해상 구간의 와이어 설치 공정을 마쳤으며 다음 달 초까지 육상 구간 설치를 마무리 짓고 종합 시운전을 거쳐 개통할 예정입니다. 목포 해상 케이블카는 당초 지난 5월 개통이 예정됐지만 와이어 설치 과정에서 미세한 풀림 현상이 발견돼 재시공에 들어갔습니다. 한낮에 30도를 웃돌며 몹시 덥겠습니다. 덥고 습한 날에는 온열 질환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열사병 지수는 위험 단계를 보이겠는데요. 격렬한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고 가급적 실내 활동 위주로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우리 지역 수요일 오전 한때 소나기 소식이 있으니까요. 외출하실 때는 작은 우산 하나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 중반에는 다시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는데요. 수요일에 중부 서해안에서 장맛비가 시작돼 목요일에는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다소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남해 서부와 서해 남부 전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으니까요. 항해나 조업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목요일부터 주말까지 장맛비가 내리겠고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이후 장마 전선은 북한으로 올라가면서 올여름 장마가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막바지 장맛비도 집중호우를 동반할 가능성이 크니까요. 주변 시설물 점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